송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주간 꿀의 시간입니다. 주간 꿀에 우후. 네. 이 텐션을 좀 올려야 된다니까. 야, 이런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텐션을 올려? 야, 이건 좀 그래도 너무했다. 아이 진짜. 아니 저는 어. 바르셀로나가 피파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걸리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A매치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경기력에 문제가 항상 있어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올 시즌 초반에 바르셀로나에게 고비는 헤타페 원정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야, 이게 근데 이런 경기를 하나?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거죠. 저는 헤타페가 뭐 근년에 라리가에서도 그렇고 유럽 대항전에서까지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좀 과하다. 선을 좀 넘나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바르셀로나전도 좀 약간 그런 부류의 경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헤타페가 승리를 했음에도 좀 아쉬운 경기였어요. 네. 이 헤타페하고 바르셀로나 경기 네. 한준희 해설위원이 중계를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희 형이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타페가 어찌 보면은 스페인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고 그렇죠. 잉글랜드하고 좀 어울린다. 그것도 네. 이제 고전적인 잉글랜드식의 네. 축구를 구사한다. 그러니까 측면 쪽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중앙 쪽에서 굉장히 거친 반칙을 하거나 네. 이런 모습이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경기 보면서 바르셀로나 팬들은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너무 네. 거칠어. 쿠쿠레야 어디 출신이니? 진짜. 그리고 니옹은 너무 심하더라고. 경기 끝나고 나서 네. 쿠만 감독이 보르달라스 감독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쿠만 감독이 니옹이 나에게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구사해서 네. 그거 고자질했다. 그런데 이제 보르달라스 감독 인터뷰에서는 보르달라스 감독이 그 얘기 들었는데 나는 니옴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확인은 해보겠다. 니온 하루 이틀 보나? 근데 이 경기에서 니옴 솔직히 더티 플레이 많았잖아요. 니옴이 근데 좀 전체적으로 더티 플레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니옴 같은 선수가 측면 미드필더에 배치된다는 것 자체가 헤타페 컨셉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쿠쿠레아도 풀백 역할을 하던 선수가 지금 윙어 역할을 하는 거고 니옴도 풀백 역할을 하던 선수가 지금은 윙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둘 다 상당히 거친 플레이를 통해서 압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헤타페는 색채는 확실하다. 다만 이제 상대하는 팀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뚜껑 열리는 장면이 몇 차례 나온다. 나도 지난해 뚜껑 한번 열렸거든. 아약스랑 하면서 경기 총 시간이 90분 가운데 40분인가 50분밖에 안 됐어요. 야, 이걸 내가 지금 경기를 보고 있는 건지 눕고 있는 눕방을 보고 있는 건지 몰랐는데 바르셀로나 팬들도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바르셀로나의 경기력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패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랭키 도용 선수가 반칙을 범하면서 하이메 와타가 PK로 결승골을 넣는 바람에 헤타페가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결국은 헤타페한테 말린 거예요. 말린 거죠. 헤타페가 하고자 하는 축구에 말린 거죠. 그리고 헤타페가 9년 만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가능성을 또 입증했다. 보르달라스 감독이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올 시즌은 그동안의 격차가 있었던 팀과의 간격을 줄이는 시즌이다.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팀들이 올라와야 되는 시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헤타페는 결국 결과를 가져갔으니까 웃을 수가 있는 거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좀 돌린다는 생각 때문에 뭐 페드리라든가 아니면 우스만 덴벨레를 선발 출전시켰지만은 아쉬움이 남았고 특히 우스만 덴벨레 있잖아요. 벌써 시작부터 시동 거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제일 열받은 게 그리즈만이에요. 그리즈만은 얘가 이 경기 뭐하러 나온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뛰는 모습 자체가 약간 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그거 얘기하려는 줄 알았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긴 했죠. 놓쳤지. 그거 슈팅 한 차례밖에 없었어요 또. 야, 근데 그리지만 근데 그런 거 하라고 지금 노는 거거든. 근데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 그렇지. 그래서 그리즈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좀 불같이 화가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덴벨레. 그러니까 덴벨레는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패스미스가 너무 많아.
아, 그렇게 많으면 안 되죠. 전반전에 네, 14개고 후반전까지 이제 교체 아웃됐으니까 네. 16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데스트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데스트는 네. 오른쪽 자원인데 왼쪽에 갖다 썼으니까. 그리고 위협적인 장면도 좀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좀 덴벨레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지만 덴벨레 이 문제가 올 시즌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라운드는 강팀들이 발목을 많이 잡혔어요. 네. 그래서 세비야가 그라나다에게 발목을 잡혔고요. 물론 이제 그라나다도 강팀입니다. 올 시즌.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루이스 수아레스가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카디스하고 상대해서 전반전에 굉장히 졸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은 카디스에게 0대1로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서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실 것 같은데, 야, 쟤네도 졌네. 우리도 다행이다. 이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네.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 지단 감독이 정말로 네. 뭐라고 할까요? 전반전 내내 약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 자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이게 우리가 알던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대거 교체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거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준비한다는 네. 측면도 있는 건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도 타격이 있는 라운드였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는 이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레알 마드리드 팬과 바르셀로나 팬들이 대동단결했어요. 오랜만에 0대1로 패배. 너희도 0대1이야? 우리도 0대1 패배 당했는데. 대동단결. 네, 술 한잔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이 대동단결은 아주 잠깐 왜 주말에 엘 클라시코가 펼쳐집니다. 둘 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을 때 펼쳐지죠. 네. 거기다가 두 팀 모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고 나서 엘 클라시코를 치르게 됩니다. 빡빡하다. 네. 무엇보다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페렌치바로시하고 상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페렌치바로시 전에서 좀 분위기를 확 바꿔놓지 않으면 엘 클라시코에서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레알 마드리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카디스전에 다시 한번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벤제마가 골을 넣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도움을 기록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공격 쪽에서 득점을 만드느냐 요 고민이 굉장히 웃긴 게 벤제마 선수가 볼이 안 오니까 나와요. 거기서 돌려요 볼을. 그리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패스하려고 보면 벤제마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지금 동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비치 투입해서 투톱으로 쓰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지단 감독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올 시즌 좀 고생한다. 그리고 이제 엘 클라시코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한 3만 명 정도 30% 깜놀의 30% 정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관중 응원 속에서 한번 엘 클라시코 치러봅시다. 무슨 소리야? 라리가 협회가 무관중 경기. 네, 그래서 이제 무관중 경기를 치러지게 됐습니다. 주간꿀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르셀로나 얘기를 주로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서 라리가를 총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에 아니 왜 바르셀로나 얘기만 하지 딴 팀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있으시겠죠. 또는 타 팀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요 얘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소시에다드가 베티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이 순간 라리가 1위는 소시에다드입니다. 야, 소시에다드 베티스전 그 경기 와우. 왜냐면은 오야르사발이 한 골 한 개의 도움인데 물론 이제 한 골은 PK 골이긴 한데 포르투에게 내주는 패스. 그러면서 포르투가 선제골 그리고 오야르사발이 PK로 두 번째 골 그리고 여러분이 잊고 있는 야누자이가 세 번째 골. 잊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잊고 있을까봐. 네, 그러면서 이제 소시에다드가 1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는 분들에게 답해드리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자, 일단 보면은 여러 질문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좀 추려봤는데요. 가장 먼저 그리즈만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써야 돼? 그리즈만과
캠핑 하루만 같이 갔다 오고 싶어. 가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 너 진짜 뛰고 싶은 위치가 어디니?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에 갖다 뒀더니만 뭐 데시안 감독도 그렇고 그리즈만도 네. 그렇고 그 위치는 내 위치가 아니라는 네, 식으로 네.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최전방에 갖다 놨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게 없다니까. 슈팅 한 번 놓친 거 말고는. 그러면은 걔가 원하는 위치가 어디야? 결국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자유롭게 움직일 그렇죠. 수 있는 위치. 근데 그 위치는 쿠티뉴가 이미 선점해 버렸거든. 그게 문제예요. 어. 예, 저도 그 위치가 최적의 장소, 최적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테나흐 감독의 아약스, 쿠만 감독의 네덜란드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같은 길을 가는 팀인데 이 팀을 그대로 이식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10번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필이 약간 그리즈만과 겹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즈만이 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쿠티뉴가 먼저 자리를 찾았어. 그러면 쿠티뉴가 잘하고 있는 포지션을 굳이 다른 데로 옮기면서까지 다시 그래. 새롭게 조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남는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우측에는 메시, 중앙에는 쿠티뉴, 왼쪽에는 안수파티란 말이에요. 아니 결론적으로 어. 말씀드리면 그리즈만은 오른쪽 아니면 최전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메시하고 이걸 나눠 가져야 그래, 돼요. 그렇죠. 네, 그 가운데에서 그리즈만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즈만 이 정도면 어떤 위치에서든 평균 정도는 해줘야 돼. 아니 자기가 가장 잘 뛰는 위치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펼쳐줘야 되지만은 다른 위치에서도 평균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평균 이하라니까. 이 경기 감각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리즈만이 찬스를 좀 실망스럽게 맞아요. 날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이게 본인의 폼과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네. 계속 원하는 포지션을 못 뛰니까. 제가 네. 그리즈만을 옹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네. 그리즈만도 자신이 중심에 있었던 팀에서 이제 메시 중심에 있는 팀으로 왔기 때문에 네. 얘가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 뭐 과거의 공격수들이 다 그랬죠. 다비드 비아도 그랬고 내가- 메시가 있는 팀에는 항상 그런 내가 딱 상황들이 있어 왔어. 이스타 TV에서 유튜브 찍을 때 어. 눈빛이야. 여기에서는 아니고. 여기는 아닌데 거기서는 맞춰줘야 되는데 막 이런 눈빛. 네. 그리즈만의 그 눈빛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옹호해 주려고 했는데 이번 경기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즈만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누가 너한테 맞춤 옷을 이렇게 딱 해줘. 네가 다이어트해서 딱 네. 맞게 옷을 입어야지. 뭐 좀 결론을 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그리즈만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지션 변화가 필요하는데 굳이 지금 그럴 이유가 없다. 다른 포지션들이 틀을 잡아가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즈만이 여기에서 적응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네.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아서. 네. 다음 질문도 스트레스야. 대용과 피아니치의 공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네. 일단은 부스케츠 그리고 도용이 자리매김을 한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부스케츠 혼자만으로 그 위치를 다 소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피아니치에게 기회가 갈 겁니다. 그때 피아니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피아니치가 대표팀에서 뛰는 모습 보면서 이번에 생각을 좀 바꿨어요. 네. 왜냐면 유벤투스에서 좀 부진하던 시절을 많이 봐서 네.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랬는데 대표팀에서 뛰는 모습 보면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니치하고 대용하고 같이 뛰는 모습도 진짜 보고 싶다. 아마 곧 보게 될 겁니다. 네네. 피아니치가 근데 몸 상태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대요. 네.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오면서 또 한 차례 겪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자가격리 이슈도 있었고 여러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단에서도 이 선수에 대한 컨디션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궁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대용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대용 파트너로 누가 와야 되느냐, 어떤 선수를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이런 가운데 뭐 네덜란드의 데론이라든지 뭐 1819 시즌 아약스의 이제 세네 같은 선수들 이야기를 하면서 전투적인 수비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물론 이제 그런 선수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좋은 파트너긴 해요. 근데 대용과 같이 공간을
찾아가면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전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피아니치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 선수도 움직이면서 패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유벤투스에서는 좀 약간 정적인 활약을 하긴 했지만은 충분히 그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게 보스니아 대표팀에서도 드러났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컨디션이 빨리 만들어진다면은 바르셀로나에게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기대 이상의 네. 그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그 좀 전에 얘기한 부분, 더용 옆에 전투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에 100% 동감을 하는데 네. 피아니치, 부스케츠도 반드시 역할이 있다. 이게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라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굉장히 뭐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팀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은 라인을 내릴 그런 팀들이 많거든요. 네. 또는 굉장히 콤팩트하게 압박을 가하는 팀들이 많은데 네네. 그때는 피아니치의 패스 능력이 빛날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피아니치도 분명히 기회를 잡을 거고 네.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다음 질문을 뭐 여러 가지를 추려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올 시즌 신입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뭐 페드리, 트링캉 이런 선수들 많이 왔는데 좀 생소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은 데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 네, 하나가 네. 따로 있으니까 데스트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네. 없을 것 같고, 트링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른쪽 윙어입니다. 네. 스피드가 뛰어나고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라인을 파괴하면서 들어가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슈팅까지도 날카롭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출전 시간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트링캉 선수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선수가 돌파나 이런 것들에만 능한 게 아니라 경기를 조금 풀어갈 줄 알고 시야가 넓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여러 곳을 좀 보고 거기에다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더라고요. 그 흔히 역발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그 왼쪽에 있는 오른발잡이 선수, 오른쪽에서는 왼발잡이 선수가 안으로 돌파하고 들어가다가 역으로 꺾어서 이제 크로스를 반대로 꺾어 넣어주는 이런 크로스들이 굉장히 위력적으로 다가갈 때가 많은데, 트링캉 선수도 그런 구질의 패스, 네.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바르셀로나에 없는 옵션 혹은 메시만이 할 수 있는 옵션을 또 다른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페드리는 굉장히 어린 선수죠. 네. 안수파티하고가 아마 동갑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안수파티뿐만이 아니라 페드리도 이제는 바르셀로나의 미래다 이렇게 네. 평가를 받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왼쪽 측면에서 주로 뛰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중앙 쪽에서 많이 뛸 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난 헤타페전에서도 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고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잘하죠. 볼을 네. 굉장히 예쁘게 차면서도 간수할 줄 알아요. 그리즈만에게 준 패스 아주 좋았어요. 그리즈만 그걸 날리나? 그래서 네. 페드리에 대한 바르셀로나 팬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페드리 선수도 출전 기회가 좀 더 늘어난다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쿠만 감독은 페드리를 1.5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링칸과 함께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페드리가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체구가 이렇다. 조금 작은 감이 있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 경험이 쌓이면서 아마 벌크업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선수의 성장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 그리고 페드리 선수가 체구가 작아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의외로 밸런스는 꽤 괜찮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헤타페전에서도 헤타페의 압박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네.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압박을 자랑하는 팀인데 그런 압박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자신의 플레이를 좀 해내는 걸 보고 바르셀로나에게 좀 올 시즌에 당장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네, 중앙꿀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해드렸는데요. 바르셀로나뿐만이 아니라 라리가 전체적인 질문을 올려도 좋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네. 괜찮고 발렌시아도 괜찮아요. 그 중에서 쉬운 질문만 저희가 쉬운 것만 네. 아주 쉬운 것만 쏙쏙 뽑아서 답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중앙꿀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길어. 할 말이 많아. 패배했는데 너무 길어. 이겼을 때 길어야 되는데. 그런가? 네. 여하튼 다음부터는 좀
짧게 네. 알짜배기로 네.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봬요.